농민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진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대통령이 즉각 사과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사인을 밝히고 그 과정에 책임져야 할 일이 나오면 지휘 공모화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말은 누가 했을까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아닙니다. 바로 새누리당 대표인 이정현 의원이 2005년 한나라당 부대변인 시절 했던 말입니다. 2005년 전용철 홍도표 농민이 시위 과정에서 사망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한나라당은 공식 논평에서도 농민의 죽음이 과잉 진압과 연관이 있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라며 당연한 사과와 보상 등 정부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2005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은 고 전용철 농민 빈소에 조화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범죄의 관계자는 쌀 개방을 강행 날치기 한 후 농민들에게 사형 선고 내려놓고서 이제 와서 조화를 보낸 건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된다며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조화를 빈소 밖으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2005년 12월 27일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시위농민 사건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먼저 시위 도중에 사망한 전용철 홍도표 두 농민의 사망이 경찰의 과잉 행위에 의한 결과라는 인권위원회 발표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경찰의 과잉 진압 때문이었다는 인권위 발표를 대통령이 인정한 것입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위로 말씀드립니다.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정부는 책임자를 가려내서 응분의 책임을 지우고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국가가 배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 더 다짐하고 또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국민 사과 이틀 뒤 허준영 경찰청장은 사퇴를 합니다. 지난해 11월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던 백남기 농민이 317일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미 백남기 농민이 위독해지자 서울대병원을 에워쌌고 한때 조문객과 시민의 통행을 막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유가족과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법원에 부검을 위해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했고 집요하게 또 부검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재임 기간에 비슷한 농민 사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 과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나라당 시절처럼 대국민 사과와 책임자 처벌만 바랄 뿐입니다. 2005년 사망한 전용철 홍도표 농민이나 2016년 사망한 백남기 농민이나 똑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왜 2005년은 책임자 처벌과 대통령 사과를 요구했으면서 2016년에는 아무런 처벌도 사과도 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 국민의 죽음 앞에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예의와 책임을 지기를 요구할 뿐입니다. 10년 전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그랬듯이 말입니다. 삼가 고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겨울부터 소녀상 농성하고 있는 대학생들입니다. 야! 소녀상 건들지 마! 소녀상을 지켜내고 한일합의 폐기하자! 10억에는 필요 없다. 매국 합의 폐기해. 4대 매국 박근혜 정권 우리 주권 팔아넘기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박근혜는 물러나라. 10월 1일 1시 소녀상 한일합의 폐기 위해 모이자. 오늘은 뜨거운 여름 소녀상을 지키셨던 소녀상 지킴이 대학생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연주 씨는 7월에 보고 네. 2달 만에 왔네요.
되게 그 여름날, 더운 날 고생 많이 하셨죠? 네, 고생 많았죠. 네, 얼굴은 하얀데 팔이 되게 탄 것 같아요. 네, 엄청 탔어요. 그런데 어저께 그 소녀상 쪽에서 뭐 노숙이, 그러니까는 잠 안 주무시고 저기 뭐야 서울대 병원에서 노숙하셨다고 했는데 그 백남기 농민 그 장례식장에서 밤을 새신 건가요? 네, 저희는 그 토요일 날에 네. 백남기 농민께서 위급하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 밤부터 그 사실을 알았지만 제가 또 농성하느라 좀 네. 일요일 아침에 그 농성장으로 같이 결합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 기자회견 같이 참여하고 나서 백남기 농민께서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또 그 시신 탈취를 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또 그 경찰 병력을 막으려고 했었고 그렇게 하다가 계속 그 자리 지키면서 또 자유발언 형식의 그 문화제랑 집회랑 같이 하면서 그 자리에서 또 집회까지 이어서 네, 오늘 새벽에 집회하고 또 이쪽 넘어왔습니다. 사실 이제 그때 이제 뭐 부검을 설마 부검까지 하리라고 많은 얘기들 했었고 또 학생들이 이제 지킨 거 보고 뭐 저렇게 과도하게 하느냐 한데 오늘 저희가 이제 녹화한 날 경찰이 이제 부검 영장 신청했다가 기각당했고 다시 또 이제 검토 중이라고 또 오후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학생들과 시민들이 그 자리에 없었으면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뭐 과거 사례에서도 정말 시신을 뭐 탈취한 사건도 있었고 그 뭐 이런 거 보면은 사실 이제 그 소녀상 지킴이 대학생들이 그 한 곳에 그러니까 소녀상이라는 그 상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그 여러 가지 전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올 여름 더운 것처럼 굉장히 고생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버티셨어요? 사실 그 소녀상을 지키고 이 위안부 합의를 폐기시키는 그러한 활동과 지금 그 백남기 농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그 싸우는 거 자체가 되게 연결되어 있는 투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어제 또 농성장에 또 장례식장 앞에 그 세월호 가족분들께서도 함께 연대하셨고 그리고 또 소녀상을 지키고 있는 대학생들 역시 같이 가가지고 또 그 백남기 농민 그 시신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진짜 그때 그 국가폭력에 의해서 살고 싶다라고 외쳤었던 정말 사람답게 살고 싶다라고 외쳤었던 그 사람을 죽인 것으로 모자라 이제는 그 시신까지 탈취하려고 하는 그 박근혜 정권의 그 만행에 대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러니까 이 모든 사안들이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헌법에는 그 국민이 인간의 어떤 존엄성을 갖고 살게 만들었거든요. 헌법 자체가. 그런데 뭐 백남기 농민이나 정말 위안부 할머니들이나 그다음에 그 세월호 유가족들 보면은 다 지금 인간의 존엄성들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볼 때마다 또 곁에서 함께하는 이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좀 힘을 내는데 또 이제 우리가 이제 7월달에 녹화를 하고 또 2달 지났지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때는 되게 우리가 그 녹화하고 난 다음에 영상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관심은 많이 가졌지만 또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은 또 이렇게 소녀상 얘기가 또 이렇게 사라지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도 꾸준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잊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도 좀 많이 하거든요. 자, 우리 이제 옆에 이제 새로운 얼굴이 나왔는데 우리 간단히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국민대학교 다니고 있는 16학번 김현빈이라고 합니다. 아, 16학번. 16학번. 아, 그러면 새내기네요. 네. 네. 근데 새내기가 어떻게 여기 또 소녀상 지킴이에 또 같이 동참하게 됐나요? 저는 그 3월 달에 영화 귀향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 귀향을 선배랑 이렇게 같이 보고 선배가 소녀상에 같이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하셔서 같이 가봤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엄청 추운 겨울부터 쭉 지키고 있었던 그런 선배들과 사람들이 이렇게 막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이야기 중에서 이 한일 위안부 합의가 얼마나 매국적이고 말이 안 되는지 많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막 나도 대학생으로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해서 같이 하게 됐고, 또 그곳에 있는 많은 나비들 있잖아요. 그런 나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많은 시민분들이 같이 해주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야, 굉장히 우리 아내가 김재동 씨 톡투인가 그 방송을 보면서 되게 멋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 김재동 씨 좋지. 근데 남편 옆에서 아내가 남자를 보면서 좋다고 하니까는 좀 싫지는 않은데, 그래서 그랬죠. 뭐 말 잘하는 사람 많이 있죠. 근데 우리 아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 잘하는 사람 많은데 사실 그걸 행동까지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대학생 중에 처음에 대학교 들어왔을 때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몰랐던 것을 아는 순간에,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걸 또 집중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하다 보면 또 어려운 점이 또 생기는데, 뭐가 제일 어려웠나요? 노숙하는 거? 제일 어려웠던 거는 일단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 게 그치. 아니 장난이고, 여기 농성장이 사방에 트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냥 지나가시는 시민분들이든 아니면 뒤에 있는 경찰이든 그런 시선이 계속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가 만약에 농성장에서 책을 읽다가도 뒤를 돌아보면은 경찰과 이렇게 눈이 마주치거든요. 그러면 괜히 시선 피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또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뭔가 자발적으로 행동을 하고 정말 자기가 신념에 갇혀갖고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은, 행동하겠지만은, 보는 사람들은 좀 여러 분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각자의 생각을 갖고 또 이제 연실 또 이제 이름을 죄송 현미 씨를 또 이제 재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선이 아직은 또 새내기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 현미 씨 지금 좀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좀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지금 저희가 지금 일본에서 8월 말에 이제 10억 엔을 출연하고 박근혜 정부가 10억 엔 입금 확인했다라고 이제 언론에다가 보도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그 위안부 합의가 10억 엔 받고 이 위안부 역사를 이렇게 다 지워주겠다. 그렇게 합의했던 건데, 이제 10억 엔을 받은 이상 박근혜 정부가 이 위안부 문제는 끝났다라고 하면서 합의 이행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또 9월 3일 날 그때 30일 집중행동 선포를 했어요. 그때 제2의 이완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윤병세 장관부터 해임해라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그 윤병세 장관 하나만 없애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하나의 전술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합의 당사자였었던 그 윤병세를 해임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정권 실제로 국민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면 지금 당장 윤병세 장관을 해임시켜라. 이런 요구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8,000명 정도 넘는 시민분들께서 지금 서명 같이 해주셨고, 정말 오히려 시민분들께서는 윤병세 해임으로 되냐, 지금 박근혜 퇴진으로 나가야 되지 윤병세 해임으로 될 게 아니다, 이렇게 오히려 더 분노들을 이렇게 표출해 주시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서명이라고 하는 그 전술 자체가 되게 많은 시민분들의 분노들을 이렇게 모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이름과 뭐 사인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왜 자기가 사인을 하는지를 알게 되면은 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진짜 윤병세 그 장관은 원래 이제 외교 장관들은 굉장히 이제 외교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뭐 이렇게 외교적인 언어보다는 어떤 정말 그 박근혜 대통령의 하수인 같은 뭔가 뭐 요번에 이제 유엔 가서도 얘기하는 거 보면서 이 사람은 좀 외교관의 자질이 좀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자, 그 소녀상 지킴이뿐만 아니라 아침마다 정부청사 앞에서 이제 뭐 피켓 시위를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시위인가요? 네, 저희가 이렇게 합의를 이행하려고 하는 박근혜 정권에 맞서가지고 9월 한 달 동안 30일 집중행동을 이렇게 선포했던 건데, 그게 윤병세 해임 촉구 서명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 점심, 저녁을 피켓팅을 하고
그리고 연설을 하면서 시민분들과 함께 이러한 박근혜 정권 가만둘 수 없지 않겠냐라는 그런 목소리들을 모아가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 청사 앞에서는 아침마다 또 버스 타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또 그 피켓팅으로 윤병세 외교장관,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정권 하에 있는 윤병세 그 외교부 장관은 100년 전에 그때 제2의 이완용이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한 선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 피켓을 이제 본 시민들의 또 반응이 또 궁금한데 어떤가요? 굉장히 또 버스 타시면서도 많이 보시고 그리고 점심 저녁에는 진짜 시민분들의 사랑을 많이 느끼는 게 또 보통 광화문 사거리나 종각에서 하는데 좀 이게 웃긴 건데 약간 연설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횡단보도 근처에서 하고 있으니까 되게 외국인이 지나가면서 저를 막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일 위안부 합의 100일 이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외국인이. 그래서 네, 그래서 너무 화가 나잖아요.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건데 그걸 또 외국인이 그렇게 놀리니까 그래서 제가 막 셔럽이라고 했거든요. 닥치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따라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따라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또 좀 조용히 하라고 또 욕을 했죠. 욕을 했는데 또 따라하면서 막 비콰이어 이렇게 하면서 막 놀리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하니까 또 그때 마침 신호가 바뀔 때라서 막 건너가고 있어서 제가 진짜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얘기할까라고 딱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그때 그 뒤에 있었던 시민분께서 그 외국인의 등짝을 촥 때리면서 이렇게 하니까 딱 외국인이 이렇게 하면서 되게 excuse me?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길 건너가가지고 그 두 분이서 막 싸웠던 그런 기억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일을 또 진짜 또 그 외국인이 그렇게 장난치는 자체가 시민분들한테는 굉장히 그 분노로서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고, 그뿐만 아니라 감동적인 거는 또 연설을 하고 하다 보면은 제가 얘기하는 내용에 제가 감동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막 그러니까 너무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던 자체가 너무 분노스럽고 이렇게 말도 안 될 때 막 울컥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막 연설하다가 울면 또 시민분들께서 막 또 손수건을 가방에 있던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 닦아주시고 직접. 그래서 막 제가 잘 썼다라고 하면은 너 가져가지고 또 써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연설하고 있으면 또 목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막 안아주시기도 하시고 달려와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마음을 길거리에서 정말 9월 한 달 동안 느끼다 보니까 이분들의 분노를 안아가지고 우리가 이 매국적인 위안부 합의를 반드시 폐기시키고 정말 우리 민족의 이 주권을 팔아넘기는 10억엔 따위로 팔아넘기는 이 박근혜 정권 정말 용서할 수 없겠다, 절대 가만두고 볼 수 없겠다 하면서 더욱더 마음을 다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현빈 씨도 이제 처음 새내기로 이제 3월부터 이제 참여했는데 생각 외로 시민들이 많이 이제 호응을 했으니까는 어떻게 느끼셨나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토요일마다 저희가 토요 행동을 하는데 그 전에 실천을 하거든요. 그럼 저희가 인사동에 가서 인사동 거리에 가서 서명운동을 받기 위해서 가판대를 펴고 이렇게 서명운동을 받는데, 처음에는 가판대를 한 개만 폈는데 시민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가판대를 2개로 늘렸는데도 줄을 서셔가지고 서명을 하시려고 기다리시고,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시민분들도 이 박근혜 정권에, 그리고 또 이 매국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분노하고 계시구나, 그런 거를 많이 느끼고, 또 우리가 정말 옳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한 2주 전인가 일주일 전인가 일본에서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일본 NHK나 신문에서는 소녀상 철거를 하기로 얘기가 돼 있다. 그랬더니 또 우리나라는 아니다. 그런데 이 일본 애들이 그런 오버를 하진 않거든요. 일본 신문들은 보통 분명히 일본에서 이제 욕을 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 외교부나 우리 정부는 그렇게 이제 아니었다, 그런 말 없었다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계속 틀리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당연히 소녀상 철거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정부는 그런 얘기 없다.
근데 이런 거를 정말 소녀상 지킴이들이 들을 때마다 화가 날 것 같은데 지금 그 내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일단은 그 위안부 합의 자체에서도 되게 소녀상 이전에 대해서 뭐 일본 대사관의 공간에 안녕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뭐 관련 단체랑 잘 얘기해서 해결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었기도 했고, 또 그때 한일 정상회담에서 그때 9월 7일 날 한일 정상회담에서만 봐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베 총리가 소녀상 철거가 포함된 한일 합의를 착실하게 이행해라 라고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소녀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되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좀 부정을 하고 반박을 했어야죠. 그렇죠. 근데 부인을 하지 않은 채 합의를 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뭐 한일 관계 모멘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박 대통령의 그런 태도만 봐도 이 위안부 합의에 있어서 소녀상 철거를 이렇게 약속한 거고, 그리고 이 위안부 합의에 이제 또 진짜 아베 총리는 10억엔이라고 하는 그 일본의 의무를 이행했으니까 이제 한국 정부가 너희의 의무를 이행해라 라고 하는 건데, 그 자체에서 박근혜 정권은 이 소녀상을 옮기겠다 또는 철거하겠다 라고 하는 입장을 보인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10억엔 자꾸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뭐 글을 쓴 적도 있지만은 우리나라가 일본 대진 때 낸 돈 갖다 준 게 더 많았거든요. 사실. 그리고 저는 그 글을 쓰면서 이제 자료 중에 이제 그 위안부 할머니들이 정말 일본이 미울지라도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또 진상금도 모금해서 또 보내줬어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액수로 따지면 우리 국민들이 그거 못 모으겠어요. 벌써 다 모으고 하지. 그런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정부 입장은 계속 뭐 아니라고 하지만은 뭔가 지금 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들 계속 이제 모니터링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정부의 입장에 이렇게 추이가 있을 텐데 그거에 어떤 뭐 변화가 있나요? 정부의 입장에서 10억엔에 대해서요? 예. 10억엔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그게 뭐 배상금이라고 얘기했다가 뭐 위로금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뭐 일본에서도 확실하게 그 10억엔을 보내고 나서 또 그 거출금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 그 내각 회의록에서 확실하게 거출금이라고 하면서 10억엔을 출연한 건데,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불쌍해서 정말 그 개발도상국에 지원해주는 그런 그 거출금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준 돈이 일본한테는 10억엔이라고 하는 거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권이 마치 이 돈이 우린 이거가 사과받은 돈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죠. 이게 거출금이라는 게 예전에 이제 박정희 정권 시절에 정말 일본 전범 기업들이 이제 돈 걷어갖고 야야야 우리가 돈 줄 테니까는 좀 이제는 이제 뭐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정말 동냥하듯이 준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거 파기하라고 계속 얘기했던 게 자꾸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그 현미 씨는 또 이제 이런 그 소녀상 지킴이 활동을 하면서 또 나름 중고등학교 때는 배우지 못했던 그런 얘기들을 많이 이제 선배한테 듣기도 하고 또 책을 보기도 하잖아요. 좀 이런 점 내가 예전에 몰랐는데 요번에 활동하면서 좀 느꼈던 것들이 있었나요? 사실 저는 진짜 많은 걸 처음 배워가지고 그냥 이런 매국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있다는 것도 몰랐고, 그리고 그 뒤에 소녀상에서 대학생들이 농성한다는 것도 몰랐고, 그래서 이런 걸 배울 때마다 항상 너무 화가 나고, 진짜 이게 현실이 맞는 건가? 이게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맞는 건가? 그렇게 많이 분노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는 수능 공부하느라 나는 어떻게 보면 핑계일 수도 있는데 수능 공부하느라 나는 모를 수도 있지, 그렇게 넘겼던 것들이 대학생이 되고 나서 현실로 다가오니까 내가 지금까지 뭘 배운 걸까, 내가 지금까지 배운 건 뭘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외국 같으면은 이제 이런 사안 같으면은 이제 그 고등학교 역사 시간에 이거 하나의 토론 주제로 삼아서 넌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토론을 하면서 예를 들어 소녀상 지키는 게 맞느냐 아니면 옮기는 게 맞느냐 뭐 그 거축은 받아야 되는 게 맞느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토론 속에서 우리가 뭔가 나아갈 방향을 뭐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안 하죠. 그런 거 만약에 고등학생들 얘기하면은 공문화하지. 또 대학생들은 너는 이렇게 하고 취업하겠냐, 학점 나오겠냐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성공한들 그런 성공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는데 똑같잖아요. 지금 정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끼리는 맨날 분노를 하지만은 정말 저기 있는 사람 뭐 그게 뭐 대단한데 그 할머니들 뭐 나이 드신 분들 뭐 대충 그 자손들한테 돈 몇 번 지어주고 넘기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고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여가부의 그런 행동들 보면은 정말 이제 답답한 거죠. 뭐 일부 막 이런 얘기 들을 때만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옆에서 볼 때 이런 여가부들에서 이제 그 할머니들한테 돈을 주고 이거 어떻게 하든 무마하려고 하는 것들 계속 그런 얘기들 들리잖아요. 화가 났죠. 진짜 그 화이치유재단에서는 뭐 할머니들께 1억 원이면 하늘 푼다라는 망언까지 하고 또 여가부는 그 나눔의 집에 가서 그 돈 못 받겠다라고 하는 할머니분들을 대상으로 그때 온누리 상품권 1만 원권 한 장씩 드리고 목에다가 스카프 둘러 드리는 걸로 진짜. 끝내려고 하는. 아니 그러니까 김영란법은 뭐 5만 원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난리를 치면서 그 할머니들한테 그건 너무한 것 같아 진짜. 그 자체가 그러면서 지금 박근혜 정권은 막 또 요새 굉장히 또 말이 나오고 있는 게 다 기업들한테 삥 뜯어가지고 그 박근혜 재단 만들어서 800억 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참 할머니들께는 뭐 1억 원이면 하늘 푼다라는 말 자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중요한 건 아니긴 한데, 그러니까 자기는 정권 이렇게 임기 끝나고 이제 쓸 돈을 800억씩이나 모아놨으면서 할머니들은 진짜 1억 원이면 하늘 푼다라고 얘기하는 진짜 그 국민들을 정말 개돼지로밖에 보지도 않는 이 박근혜 정권이 정말 너무나도 분노스러워. 반찬으로 뭐 진짜 뭐 송로버섯도 올라와.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은 뭐 1억 원이면 하늘 푼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일본이랑 미국이 요구하는 뭐 그러니까 또 서드 배치나 한일 군사 협력이나 그러니까 또 그러한 진짜 MD 체계를 다 들어주면서 진짜 한반도를 그렇게 군사 기지로 다 좀 내주고 있으면서 우리 국민들한테는 이렇게 정말 피눈물 흘리게 하는 자체가 정말 4대 매국적일 뿐만 아니라 이 국민들을 정말 뭘로 보고 있는 건가 하는 분노가 굉장히 치밀어 오릅니다. 잘 지적기도 할 때 국민 말은 안 듣는 것 같아. 그러니까 미국이랑 일본 말은 그렇게 잘 들으면서 왜 이렇게 국민 말을 안 듣는 거야? 아니 저는 이 소녀상이 지금 정말 추울 때 그 뜨거운 폭염 지내고 사람 정말 대통령이면 이거 분명히 보고 받았을 거란 말이야. 맨날 우리 아들은 전 그렇게 해요. 뭐냐면 우리 아이들한테 아무리 그래도 박근혜 할머니라고 불러라. 뭐 나이가 있으니까 뭐 대통령 때 박근혜 할머니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혼자 사시면서 뭐 애기들을 지금 조카는 또 되게 좋아해요. 막 서양이 올케가 낳은 딸인가 아들인가 할 때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이 정도면은 손녀들이잖아요. 손녀들이 그 추운 날, 그 더운 날 그렇게 소녀상을 지키고 있으면은 최소한 나는 얘기는 좀 들어볼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저희가 토요일마다 또 6시에 토요 행동 하잖아요. 네. 근데 저번 주 토요 행동에서 그 세월호 가족분께서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지 마라. 우리는 이미 대통령이라는 말을 버린 지 오래다.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박근혜 정권 4년을 거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붙이기도 싫어하고 그때 막 앞에다가 피켓을 박근혜 대통령 얼굴 이렇게 놓고 이렇게 있었는데 피켓에다가 이 얼굴이요. 근데 치우라고 진짜 진짜 보고 있기가 너무 싫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거든요. 이 분노가. 그만큼 이게 뭐냐면은 이 4년 동안 내내 얘기를 하고 또 해도
이제 저 사람 이제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 대통령이 아니다. 대통령이라면 사실 이 정도까지는 아닐 텐데 예?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어제 그 백남기 농민 또 돌아가시고 그 경찰 병력으로부터 그 또 장례식장을 지키면서 그 자리에 모여서 외쳤던 구호가 정말 한결같이 박근혜 물러가라, 박근혜 퇴진해라, 살인 정권, 학살 정권, 박근혜 정권 물러가라, 이런 구호가 정말 계속 끊임없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의 분노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만 하고 있는 이 박근혜 정권 자체가 정말 물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구호가 지금 아주 터져 나오고 있는 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합의를 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결집된 힘을 좀 보여줄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예전에 그러니까는 참여정부 시절에 시위랑 요번에 그 민중총궐기 때 시위상을 보면은 정말 백남기 농민의 했던 시위는 시위도 아닐 정도로 굉장히 평화로웠어. 정말 물대포만 안 썼으면 정말 평화로웠는데, 그런데 오늘 어저께였죠. 새누리당 논평이 그거잖아. 폭력 시위로 몰고 가는 거잖아요. 무조건. 아니 백남기 농민이 무슨 화염병을 든 것도 아니고 축창을 든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자꾸 폭력으로 얘기하면은 결국 이 박근혜 정권이 생각할 때는 백남기 농민의 죽음은 그러니까는 물대포에 맞선 어떤 범죄자로 이제 규정을 자꾸 하는 거죠. 아 진짜 너무 화가 나는데 지금, 그러니까 백남기 농민은 진짜 그 당시 민중총궐기에 참가했었던 우리에게 있어서 농민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때 그 당시가 어땠나요? 국정교과서 반대하고, 진짜 노동계약에 반대하고, 이 세월호 참사 좀 진상규명하라고, 쌀값 제발 좀 그 정상 가격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진짜 사람답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요구들이었고, 근데 그런 요구들 걸고 길거리로 15만 명이 모였었는데 그 15만, 그러니까 살고 싶다라고 하는 15만을 그 대상으로 최루액을 탔던 그 물대포로 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고 싶다라고 한 사람한테 살지 마, 넌 죽어버려야 돼 라고 물대포로 쏜 거기 때문에 그 백남기 농민 한 사람이 아니라 그거는 지금 전 국민들 보고 너희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정책들대로 살아, 너희 그냥 이대로 죽어버려 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계속 지금 위안 할머니한테도 그냥 똑같이 흘러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강시현 경찰청장이 그런 게 있잖아요. 부상하고 사망해도 사갈 필요가 없고 청문회 때 웃으면서 나가잖아요. 뒤에 가족들이 있는데 그 모습을 이게 막 글 쓰면서는 막 어저께 막 팽개치고 싶더라고. 왜냐면 그 사진을 계속 보면서 또 글을 써야 되니까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계속 어떤 인간의 존엄성을 박근혜 정부가 계속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안 할머니한테 요새 누가 애들한테도 10,000원짜리를 안 줘요. 응? 진짜 초등학생한테 10,000원짜리 주면은 저학년들이나 맞지 고학년들 되면은 우리 아들도 5학년인데 10,000원 하면 아빠 이걸로 뭐 사라고 나보고. 그 상품권 있잖아요. 10,000원은 그냥 동네 할머니들도 잘 안 받아요. 10,000원은 못 산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거 하나 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정부가 도대체 앞으로도 더 심하게 할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끔찍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안부 피해 할머니분들 또한 지금 올해로 25년째 수요 집회를 하시면서 이렇게 정말 처음에 그 용기 있는 고백을 하시고 난 위안부였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시고 지금 25년 넘게 이렇게 싸우고 계신 건데, 그런 할머니분들께 이런 식으로 대접하고 있는 정권은 정말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현빈 씨가 이제 귀향 영화를 봤다고 했는데 이제 귀향 영화에서 그러니까 그 정부가 어떤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할머니들을 계속 나쁘게 이제 어떤 왜곡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은 딱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저 자손들 저 돈 받아 먹으려고 막 항상 돈을 갖고 사람들에게 공격을 하는데 그 영화 속에서 봤던 그 실제 상황과 지금 그 소녀상 지킴이로 활동하면서 느꼈던 현실이 좀 비슷한가요? 그 영화를 보면서
진짜 너무 그 자리를 나가고 싶었어요. 그게 영화가 너무 끔찍하고 너무 분노스러운데 그 장면을 계속 보고 있을 수가 없을 만큼 그냥 나가고 싶을 만큼 그렇게 끔찍했는데 그 영화에 대해서 더 알아보니까 그게 100분의 1도 안 된다라고 감독이 그런 말을 하신 걸 보고 내가 그렇게 눈 뜨고 보기도 어려울 만큼 힘들었던 그 장면들이 100분의 1도 안 된다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그 상황이. 근데 그런 아픔을 겪으신 할머님들에게 지금 이렇게 진짜 모욕적으로 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짜 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고통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죄해라. 나는 그런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온누리 상품권 1만 원 그걸 누가 받아요, 그걸. 그 스카프 누가 받아요. 근데 진짜 거기서 그렇게 한다는 게 너무 기만적이고 모욕적이고 너무 화가 나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정대협 쪽에서 이제 어떤 재단을 만들어 갖고 하려고 했던 그 추진하려고 하는 게 이제 어떤 기록물. 그러니까 저는 이 기록물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 위안부 할머니들의 어떤 피해 상황이 증언뿐만 아니라 공적인 기록들을 우리가 모아놓을 필요가 있는데 이 정부가 또 이건 안 하고 있잖아요. 이걸 자꾸 왜 민간이 자꾸 해야 되고 민간이 국민들이 돈을 모아야 돼요. 그럼 그동안 내 세금들도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부를 이렇게 비판하고 답답해 하는데 사실 이제 손해상 기금 쪽으로 또 일본 학생들이 또 오는 경우도 있었죠. 네, 일본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많이 와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오고 어른들도 오고 와가지고 미안하다라고 하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되게 평화헌법 그 구조에 대해서 아느냐 또 물어보기도 하고 지금 저희가 이 한일 위안부 합의가 어떤 거냐 잘 몰라요, 사실. 그렇죠. 잘 모르고 한번 와가지고 또 같이 얘기하면서 아, 위안부 합의가 그런 거였냐, 우리는 그냥 되게 잘 됐다고만 하니까 잘 된 건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1시간 넘게 또 토론하면서 아, 우리가 이거를 또 그 일본으로 또 돌아가서 학교에서부터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 위안부 문제를 정말 알려야겠다라고 얘기도 많이 하고 근데 사실 그렇게 일본인들이 참 많이 오긴 하지만 그러니까 일본인들의 한 명 한 명의 사과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일본 정부 차원의 그 아까 말했던 법적인 공식적인 사죄 그러니까 책임 있는 사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의 그런 사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짜 정부 차원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그 기록하는 것도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고 근데 지금 이 위안부 합의 이후에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 자체를 중단하기도 하고 뭐 유네스코 기록물 자체 예산도 다 없애버리기도 하고 뭐 위안부 기림비 예산도 다 삭감해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그 위안부 합의로 인해서 이런 그 기억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 전체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되게 소녀상 자체가 이 위안부 문제를 정말 기억하는 하나의 그런 상징물인데 근데 그거를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10억엔 받고 위안부 문제를 지워버리겠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거길 지키는 거잖아요. 하나의 상징물로서. 그래서 박근혜 정권이 합의했었던 그 위안부 합의로 인해서 이 위안부 역사를 지우려고 한다. 그래서 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첫 발을 떼야 하는 것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폐기시키는 것 그게 첫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참 이 국가가 나서서 지으려고 하고 또 우리 정말 더 많은 정말 더 놀고 즐겁게 생활하고 재밌는 시간을 보내야 우리 대학생들이 그거를 지키고 있으니 참 답답한데 저 이제 정말 뜨거웠어요, 올 여름. 너무 더워서 정말 사람들도 이제 저희 어머님도 에어컨 안 트는데 올해는 정말 에어컨 계속 트시더라고요. 정말 더웠는데
이 폭염을 또 지나니까 이제 좀 얼마 있으면 우리 또 겨울이 오잖아요. 우리나라는 봄과 가을은 짧고 춥던지 아니면은 덥던지 그런데 이제 추운 겨울이 와요. 또. 추운 겨울이 오면 또 엄청 또 고생을 할 텐데 이게 이런 말을 하면서 좀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좀 그 추운 겨울 전에 좀 잘 해결이 되면 좋을 텐데 박근혜 정권의 어떤 그 정말 속된 말로 꼬라지를 보면은 그런 게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 겨울 어떻게 뭐 동계 준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렇게 오늘로 272일째 소녀상을 지키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소녀상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한일 위안부 합의를 폐기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으로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정권 10억엔 따위로 이 진짜 합의 다 이행했다라고 하면서 한일 군사협력까지 또 조기 체결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마당에 그리고 지금 이 위안부 문제, 우리 민족적인 문제를 그 미국이 요구하는 그러니까 한미일 그 군사 공조 MD 체계에다가 그 편입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그 수단으로서 그 이용하기 위해서 위안부 합의를 이렇게 체결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참 싸울 게 많은 지금의 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정권 10억엔 맞고 위안부 역사 다 지우고 한반도 전체를 정말 그 전쟁 기지로 그 미국의 그 전쟁 기지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싸움을 이렇게 다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되는 주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 이 위안부 합의를 폐기시키기 위해서 더욱더 적극적인 그 투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물론 농성을 하면서 최소한의 인력을 하고 있죠. 1명, 2명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위안부 합의를 폐기시키기 위해서 더욱더 적극적인 투쟁을 그러니까 진짜 10억엔의 우리 민족의 36년 동안의 식민지배 역사를 팔아버린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까지 팔아버린 이 매국 정권, 박근혜 정권 정말 진짜 물러가야 된다. 이런 그 기치를 들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싸워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현미 씨 이제 지난 겨울은 안 지냈지만 이제 앞으로 올 겨울에 이제 또 지낼 수도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그 뜨거운 여름에도 항상 했던 이야기인데 진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더운데도 불구하고 뜨거운데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이유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폐기시키기 위해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매국적인 합의를 만들어낸 박근혜 정권을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많이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도 계속 그런 기치를 가지고 또 더 가열차게 싸울 예정입니다. 든든합니다. 저희가 이제 기성세대가 못하고 있는 일을 같이 해주시니까 너무 고맙고 자 10월 1일 날 어떤 대행정 프로젝트가 있어갖고 네. 노래도 만들었다고 하는데 네, 일단 10월 1일 먼저 설명을 네.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렇게 많은 국민들께서 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분노가 진짜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도 느끼지만 정말 이 분노를 표출할 그러한 장소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정말 이 합의 폐기시키기 위해서는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분들께서 진짜 함께 그 투쟁하는 직접 행동하는 자리에 함께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월 1일입니다. 네, 10월 1일에 오후 1시에 소녀상에서 이 매국적 위안부의 폐기를 위한 토요 집중행동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또 그 자리 소녀상에서 함께 매국 합의 폐기를 위한 목소리, 행동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날은 또 세월호 900일이죠. 네, 그래서 또 3시에 그 범국민 대회가 있고 그리고 6시에 또 세월호 900일 또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노들이 다 박근혜 정권 하에서 있었던 그 많은 분들의 분노를 모아갈 수 있는 날이 바로 10월 1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후 1시부터 또 진짜 오후 6시까지 함께 박근혜 정권을 규탄하기 위한 행동에 함께 또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예, 10월 1일 1시 네. 소녀상 앞에서 네. 해서 쭉 6시까지 같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아, 근데 뭐 이날을 위해서 또 준비한 노래가 있다면서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새내기가. 새내기의 어떤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나와주셔서 고맙고 10월 1일 네. 날 뵐 수 있으면 뵙겠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10억에는 필요 없다. 한일합의 폐기해 4대 매국 박근혜 정권 우리 주권 팔아넘기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박근혜는 물러나라. 10월 1일 1시. 소녀상 한일합의 폐기 위해 모이자. 와. Has passed you by.